자, 우리나라 여자 농사의 신 자청비 이야기 2부입니다. 어느덧 겨울도 다 가고 새봄이 돌아왔다. 자청비는 우두커니 문 밖을 내다보았다. 산의 아이들이 산에 올라 뗄나무를 해서 소 등에 싣고 소머리 위에 분홍빛 선연한 진달래꽃을 꽂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자청비는 그 꽃이라도 하나 가지면 시름을 좀 잊을 것 같아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때 자청비네 집 남자 종인 정수남이 양지 쪽에 앉아 이를 잡고 있었다. 이를 본 자청비는 그를 나무랐다. 너는 날마다 밥만 먹고 이 사냥만 하느냐? 다른 집 종들은 저렇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데 너는 도대체 허구한 날 무엇을 하는 거냐? 이나 잡고 저기를 좀 봐라. 손머리에 진달래꽃을 꽂고 어리렁떠리렁 돌아오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으냐. 정수남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소 9마리와 말 9마리만 준비해 주시면 저도 내일부터 나무를 하러 가겠습니다. 이튿날 자청비는 정수남에게 소 9마리, 말 9마리와 점심밥을 장만해 주었다. 그는 점심밥을 받아 소등에 실은 다음 말을 타고 마소들을 몰고 집을 나섰다. 정수남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한참 올라가노라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다. 갑자기 온몸이 나른해져 하품을 하며 잠깐 쉰 다음에 나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얼마나 오래 잤는지 잠에서 깨어나니 마소들은 애가 타서 다 죽어 있었다. 정수남은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별수 있느냐며 나무를 해다 불을 피웠다. 그리고 죽은 소 9마리와 말 9마리를 통째로 다 구워 잠깐 사이에 간대 없이 다 먹어치웠다. 남은 것이라고는 소가죽과 말가죽뿐이었다. 정수남은 소가죽과 말가죽을 둘러매고 집으로 향했다. 한참 오다 보니 길가 연못에 오리 한 마리가 떠 있는데 그 모습이 여간 예쁘지 않았다. 이를 본 정수남은 우리 주인집 딸도 고운 것만 보면 좋아하니 저 오리나 한 마리 잡아다 주자는 생각이 들었다. 정수남은 오리를 겨냥하여 도끼를 던졌으나 오리는 그냥 날아가고 도끼만 연못에 빠졌다. 잃어버린 도끼를 찾으려고 옷을 벗고 연못으로 들어가 물속을 온통 다 뒤져보았으나 끝내 찾을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밖으로 나오니 그 사이에 지나가던 도둑놈이 정수남의 옷과 소가죽과 말가죽을 모두 가지고 달아나 버린 뒤였다. 난감해진 정수남은 길 옆에 있는 풀을 뜯어 몸뚱이의 중요한 곳을 대강 가린 다음 어둠을 밟고 몰래 집으로 돌아왔다. 뒷문으로 살금살금 집안에 숨어 들어온 다음 장독대로 가서 큰 장독 뚜껑을 열어 빈 장독 안에 숨었다. 이때 이 집 여종 늦은 덕하님이 저녁 식사 준비했을 간장을 들어 장독대로 갔다. 여기서 여종 늦은 덕하님은 다른 그 이야기 제주도 뱀신 신화에도 나와요. 이 여자가. 자, 이상하게도 불쑥 움직이는 장독 뚜껑 하나를 보고는 깜짝 놀라 이 사실을 자청비에게 알렸다. 아이고 아기씨 큰일 났습니다. 장독대에 있는 장독 뚜껑 하나가 불쑥불쑥 움직입니다. 자청비가 급히 뒷문을 열고 내다보니 정말 장독 뚜껑 하나가 불쑥불쑥 움직이고 있었다. 자청비가 큰 소리로 귀신이냐 사람이냐 하니 이상한 놈 하나가 장독 뚜껑을 비껴들고 일어섰다. 자세히 보니 발가벗은 정수남이었다. 자청비가 몹시 놀라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며 어찌 된 일이냐 하니 정수남은 거짓으로 둘러댔다. 아기씨 화내지 마옵소서. 제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니 옥황상제의 자제 문도령이
궁녀들과 시녀들을 데리고 놀러 내려와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그것을 구경하다가 그만 소 9마리와 말 9마리를 다 잃고 말았습니다. 또 산을 내려오다 보니 연못 위에 오리가 떠 있기에 그거라도 잡아다 아기씨께 드리려고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가 지나가던 도둑놈한테 옷까지 도둑을 맞아 그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정수남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꾸며댄 것이었으나 자청비는 문도령이란 말에 귀가 번쩍 뜨여 자기도 모르게 말투가 차츰 부드러워졌다. 그게 정말이냐? 그렇고 말고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럼 문도령이 언제 또 그곳에 내려오겠다고 하더냐? 아, 모레 4~5시에. 4~5시. 이거는 4시 5시가 아니라 12간지에 4~5시에요. 또 내려오겠다고 했습죠. 그럼 거기 가면 나도 문두령을 만나볼 수 있겠느냐? 만날 수 있고 말굽쇼. 문두령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정수남의 말에 자청비는 잃어버린 마소들은 안중에도 없어졌다. 정수남에게 새 옷까지 만들어 입히면서 문두령을 만날 준비를 했다. 온갖 정성을 들여 음식을 장만했다. 수남아 정수남아, 우리 점심은 무엇이 좋겠느냐? 아기씨 오늘 점심은 찹쌀 닷뒤에 소금 닷뒤를 섞어 만든 찹쌀떡이 좋사옵고 내일 점심은 맵쌀 닷뒤에다가 소금은 넣는 둥 마는 둥 한 맵쌀떡이 좋겠사옵니다. 오냐 알았다. 너는 그저 말에게 꼴이나 잘 먹이라. 정수남은 한껏 신바람이 나서 말에게 꼴을 먹이며 중얼거렸다. 이놈의 말아, 잎을 잘 먹고 내일 모레는 아기씨 태워가지고 산에 가서 촛대 같은 아기씨 허리나 한번 담속 안아보자.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이놈의 말아, 잎을 잘 먹고 내일 모레는 아기씨 태워가지고 산으로 가서 문두령이 촛대 같은 아기씨 허리를 담속 안는 것을 보자고 했습죠. 다른 말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요. 이 말을 들은 자청비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다. 문두령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날 아침, 자청비는 몸단장을 곱게 하고 점심밥을 준비해 들고 정수남에게 말을 대령하라 했다. 정수남은 자청비가 탈 말 안장 밑에다 차돌을 넣고 말을 대령하였다. 자청비가 안장 위에 올라앉으니 차돌에 등이 눌린 말이 마구 요동을 쳤다. 이게 웬일이냐? 아기씨야. 오늘 문두령을 만나 온갖 영화를 다 누리실 테지만 말이야 뭐 영화가 있겠습니까요? 아마 그래서 말이 화가 좀 난 듯합니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서 빨리 밥 9동이와 국 9동이와 술 9동이를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자청비는 또 급히 음식을 마련하여 고사를 지냈다. 정수남은 고사가 끝난 뒤에 넙죽 웃어가며 고사 음식을 말짱 쓸어 먹었다. 오랜만에 배가 부른 정수남은 또 다시 꾀를 내어 말했다. 아기씨, 이 점심을 잠깐 좀 들고 가십시오. 이 버릇 나쁜 말을 좀 혼내 주어야겠습니다. 정수남은 자청비의 대답을 들을 겨를도 없이 혼자서만 말을 타고 달려가 버렸다. 자청비는 하는 수 없이 무거운 점심 보따리를 들고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정수남의 뒤를 쫓아 문도령이 내려온다는 산으로 허위허위 올라갔다. 산에 올라가 보니 정수남은 벌써 산에 올라 말을 메어놓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이와 달리 자청비는 산에 올라오는 동안 발이 부르트고 헛단 치마가 찢어져 행색이 말이 아니었다. 이래저래 자청비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인정 없는 놈아! 이렇게 너만 말을 타고 와버리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정수남이 변명하기를
말을 돌리면 이놈의 말이 다시 화를 낼까 두려워 할 수 없이 저 혼자서만 말을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요. 했다. 이미 지난 일을 다시 어쩔 도리가 없으니 자청비는 그냥 참기로 했다. 그러나 온다던 문도령은 오지 않고 어느덧 한낮이 기울었다. 시장기가 된 자청비가 점심이나 먹자고 앉았다. 그러자 정수남은 저는 맵쌀떡을 먹겠으니 자청비는 찹쌀떡을 먹으라며 맵쌀떡을 들고 일어섰다. 어디를 가렸느냐? 아기씨와 같이 앉아서 먹으면 남들이 남매나 부부로 볼 거 아닙니까요? 하기는 그렇구나. 자청비가 점심으로 장만해온 찹쌀떡을 꺼내 입에 넣으니 짜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찹쌀 닷뒤에 소금 닷뒤를 넣었으니 짤 수밖에 없었다. 수남아 이리 와봐라. 내 떡 좀 먹어보자. 아기씨 그게 어인 말씀이십니까요? 상전이 먹던 것은 종이 먹어도 종이 먹던 것은 개밖에 안 먹는 법입니다요. 자청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할 일 없이 그저 굶을 수밖에 없었다. 조금 있으려니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다. 자청비가 정수남에게 마실 만한 샘물을 좀 찾아보라고 하자 정수남은 산 위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그곳에 샘물이 있다고 했다. 자청비가 급히 그곳에 가 샘물을 마시려 하니 정수남이 말했다. 이 샘물은 총각이 먹고 죽은 샘물입니다요. 그래서 아기씨가 드시려면 위아래 옷을 다 벗고 드셔야 탈이 없습니다요. 그럼 다른 샘물은 없느냐? 없습니다. 자청비는 목이 말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옷을 다 벗고 샘물을 마시려 했다. 그러자 정수남은 재빨리 자청비가 벗어놓은 옷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빙빙 돌리며 아기씨 샘물을 마시지 말고 샘 아래를 보십시오. 그림자가 아롱다롱 곱지 않습니까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자제 문도령이 궁녀와 시녀를 거느리고 노는 그림자랍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제야 자청비는 정수남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자청비는 그만 덜컥 겁이 났다. 잘못하다간 정수남에게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자청비는 정수남을 잘 달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수남아 어째서 이러느냐?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네 소원이 뭐냐? 아기씨 손이나 한번 만져보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우리 집에 가서 내 토시를 줄 테니 그것을 만져보아라. 그것이 더 따뜻할 게다. 그러면 입이나 한번 맞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내 방에 있는 꿀단지를 할게 해주마. 그게 더 달콤할 게다. 그럼 그 촛대 같은 허리나 한번 안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내 베개를 안아보아라. 그게 더 좋을 게다. 말끝마다 자청비가 이렇게 재치있게 대답을 하자 정수남은 그만 화가 잔뜩 나서 성난 망아지처럼 펄쩍펄쩍 뛰었다. 여기까지가 2부입니다.